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월호가 반잠수식 선박에 실려 목포 신항에 도착한 지 열흘 만에 마침내 육지에 올라왔습니다. 세월호 선체가 육상에 옮겨짐에 따라 중요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미수습자 수색과 선체 조사, 자료 보존 등의 작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19대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자구도로 대진표가 짜여진 가운데 남은 기간 양자구도로 재편될지, 호남 표심은 어디로 향할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광주시가 인적쇄신 차원에서 실시한 공공기관장 인선 작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광주문화재단과 여성재단 대표이사 적격자가 없어 2차, 3차 공모에 나서는가 하면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경우는 인사청문회 자료를 놓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반잠수식 선박에 실려 목포 신항에 도착한 지 열흘 만에 마침내 육지에 올려졌습니다. 선체 무게 논란과 연이은 운송 실패로 희생자 가족들은 지난 3년보다 더 초조한 열흘을 보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식 선박이 목포 신항에 접안한 건 지난달 31일. 인양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안도도 잠시, 육상 거치까지는 난항이 계속됐습니다. 선체에서 흐른 대량의 진흙을 먼저 수거해야 했고, 업체 측은 선체 내에 있던 화물 일부를 예고 없이 제거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저희들이 긴급 좀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체조사위원회에 미처 통보를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하고요. 세월호가 목포 신항 앞바다에 있는 동안 해수부는 선체 무게를 4차례 정정했고, 선체에는 최대 30cm의 구멍 21개를 뚫었습니다. 운송장비 테스트에 계속 실패하면서 장비는 2차례 추가 투입됐고, 희생자 가족들은 피를 말리는 심정으로 야간 작업들을 지켜봤습니다. 당초 목표했던 7일은 넘겼지만 마지노선으로 본 10일을 하루 앞두고 세월호는 결국 육상으로 옮겨졌습니다. 내 아이가 거기 있으면 어떡하지? 찾아주고 싶은 마음이 통하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은 언어는 안 통하지만 사람의 감정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시작이에요. 아이 찾아야지 되는 시작. 세월호가 반잠수식 선박에서 빠져나와 육지에서 객실부가 보이도록 정해진 위치로 이동하는 동안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추모객들도 이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세월호 선체가 육상에 옮겨짐에 따라 중요한 작업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미수습자 수색과 선체 조사, 자료 보존 등의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박영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선체가 옮겨진 목포 신항입니다. 육상 작업이 이루어지는 면적은 축구장 4개 크기로 선체, 수거물 적치, 수습 작업 공간 등 크게 3곳으로 나뉩니다. 세월호 선체는 부두 끝단으로부터 40m가량 안쪽에 위치하고, 선체 안팎에서 수거된 모든 것들은 세척과 분류 등 정밀 조사 작업을 거칩니다. 안전대책과 수색을 원칙적으로는 따로따로 단계적으로 해야겠지만 미수자 가족들의 어떤 염원 등을 감안했을 때 병행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병행토록 하고요. 무너진 구조물, 진흙 등의 운송 작업은 담당 업체가 맡고, 선체조사위원회는 별도 전문가들 활용해 사고 원인 조사도 병행합니다. 현장에는 국과수 인력 등이 투입되며 DNA 분석을 통해 확인된 미수습자의 유해는 가족품으로 인도되고, 일반 유류품은 별도로 보관됩니다. 선전은 기본적으로 일종의 정부에 대한 국회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선박 구조 역학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어떤 전문적 제안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협업을 하고 있다고. 육상으로 옮겨진 세월호의 핵심 목표는 9명의 미수습자 수습과 참사 원인 규명, 세월호 내부의 부식 상태 확인, 작업대 설치와 선체 바로 세우기 같은 작업 방식의 결정, 유해 발굴단 투입 여부 등 과정마다 풀어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박용훈입니다. 주말 동안 봄 기운 만끽하기에 포근한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점차 흐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밤부터 우리 지역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5에서 20mm의 강우가 예상되고,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10에서 40mm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니까요. 오늘 퇴근길과 내일 출근길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지만 여전히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낮 기온 18도로 뚝 떨어지면서 꽤 서늘하겠는데요. 오늘과 내일 바람도 강하게 부니까 옷차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대기의 흐름은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장성과 담양, 나주와 화순 10도대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21도로 아침에 비해 낮 기온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남은 한 달 동안 변수와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그동안 역대 대선에서 힘을 발휘했던 주장들이 먹히기 힘든 구조입니다. 여론조사 1, 2위를 달리는 후보의 고향이 모두 부산인 이유로 대선 후보 출신 고향에 따라 표를 던지는 이른바 지역주의 구도는 의미가 옅어졌습니다. 여당이 몰락한 상황에서 치르는 대선인 탓에 정권 교체냐 아니냐의 주제도 선거의 쟁점이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가 자신의 정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알려내느냐, 또 수시로 돌발하는 악재를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중요해졌는데 최근 후보들의 행보를 보면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확장성의 약점을 안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호남을 찾아 통합을 강조한 것과 정체성을 의심받는 안철수 후보가 광주를 찾아 과거 청산을 부르짖는 이유는 이 같은 맥락입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어떤 통합을 우리가 바라는 그런 취지로 오늘 일정을 잡았습니다. 발포 명령자 반드시 찾겠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회고록은 많은 사람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줬습니다. 실제 선거가 치러지는 5월 9일까지 다자구도가 계속될지 양자구도로 재편될지도 관심입니다. 또 현재까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안철수로 나뉜 호남의 표심이 끝까지 나뉠지 아니면 과거 대선 때처럼 막판에 어느 한 후보로 쏠리게 될지도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국민의당 광주시당이 선거인단 불법 동원에 시당 관계자가 관련된 데 유감을 표하고 출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당은 보도자료에서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이는 지난해 10월 입당한 비상근으로 일하는 직능국장이라며 개인적 공명심으로 일련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9대 대선 참여를 독려하는 행사가 광주 우치공원에서 열렸습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4일과 5일 이틀 동안 열리는 대선 사전투표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선거체험관을 설치했는데 휴일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이 선거 장비를 체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제19대 대선 투표일까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본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들도 바빠졌는데요. 광주시당도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이슈와 사람에서는 국민의당 광주시당 권은희 위원장과 지역 선거 판세와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고 앞으로의 선거 판세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각 당의 후보들이 모두 선출되었습니다. 5명의 후보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촛불을 통해서 국민들의 정권 교체의 열망으로 5명의 후보지만 실질적인 양강 구도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 실질적인 양강 구도의 후보 속에서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광주의 미래를 보다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를 살피시기 시작하셨고요. 그래서 저희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보다 정직하고 보다 책임 있고 보다 유능한 자세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중앙당과 광주시당에서 선대위 구성을 서두르고 있는데 언제쯤 또 어떻게 구성될 예정인가요? 네, 이번 주 정도까지 중앙당과 각 시도당의 선거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 후보와 당 대표 그리고 선대위에 구성될 임원들 사이에 대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당의 선대위는 메머드급의 규모를 자랑하는 그런 선대위가 아니라 실속형으로 그리고 전문가
위주로 그리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선대위를 꾸리고 있습니다. 네. 이것 호남에서는 본선에서 경쟁 구도가 벌어지는 이제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예, 그래서 시당에서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걸 계획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 시당에서는 호남의 민심 속으로 들어가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나 우리 장년층에서는 저희들이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이야기할 때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이미 경험을 통해서 더 좋은 정권 교체가 왜 필요하고 어떤 방향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네. 예, 그런데 아직 젊은 세대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젊은 세대들하고 더욱 소통하는 그런 활동들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의당의 의석수가 작기 때문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어떤 당이 집권하더라도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이 되는데 저희 국민의당과 같이 협치를 가장 중요시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국민의당이 보다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점과 같은 것을 설명하는 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국민의당 호남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차떼기 동원 등 잡음이 네. 있었는데요. 본선에 영향은 없을까요? 먼저 이러한 논란으로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국민의당은 완전 국민 경선으로 광주 시민들의 또 국민들의 참여 열기 속에서 국민의 손으로 저희 국민의당의 후보를 선출을 했습니다. 이런 국민의당의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정치 그리고 새로운 정치의 이념들이 보다 확고하게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주와 전남의 이제 현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게 이제 대선 공약으로 들어가게끔 네. 우선순위에 놓이게 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네.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 광주시당은 광주를 브랜딩하자라고 해서 광주의 4차 산업혁명의 선도도시 그리고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그리고 광주의 청년을 문화청년, 에너지청년 전문가로 육성하는 방안 등을 공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광주시당의 정책 제언과 그리고 각종 행정기구의 정책 제언들이 저희 국민의당의 국민정책연구소에 지금 다 같이 올라가 있는데요. 이런 국민정책연구소에서 광주시의 지역 공약을 지금 선별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시당에서는 광주가 꼭 필요로 하는 광주에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지역 정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또 광주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 해나갈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광주시가 추진 중인 산하 공공기관장 인선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업무 공백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여성재단 대표이사의 경우 2차 공모에서도 인선에 실패해 3차 공모에 나서야 할 처지고 광주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경우 2차 공모에 들어가야 하지만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이 안 돼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주 신영보증재단 이사장의 경우는 인사청문회를 위한 범죄 경력 조회 자료에 적법성 여부를 놓고 광주시와 의회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갈등을 빚던 광주 제2순환도로 유덕요금소의 고용승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가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통해 전 영역사에서 일하던 요금 징수원 등 근로자 전원의 고용을 승계하고 고용조건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한화의 진땀승을 거두며 3연속 위닝 시리즈를 달성했습니다. 기아는 어제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양현종의 역투와 로저 버나디나의 결승포를 묶어 3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선발 양현종은 7이닝을 1실점으로 틀어막으며 시즌 2승을 챙겼고 버나디나는 7회 말 5월 결승 투런 홈런으로 승부를 갈랐습니다. 기아는 그러나 마무리 임창용이 지난 8일 블론 세이브에 이어 어제도 실점을 허용하는 등 뒷문 불안을 노출할 큰 고민을 안게 됐습니다.
그동안 주로 성적 우수자에게 지급돼 왔던 빛고울 장학금이 올해부터는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우선 지급됩니다. 재단법인 빛고울 장학재단은 정기이사회에서 장학금 규정을 개정해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1년 무등 장학회로 시작한 빛고울 장학재단은 그동안 3,800여 명에게 장학금 26억 원을 지급해왔습니다.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에 참여할 청년 학습 도우미 교육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전라남도는 세 차례 공모를 통해 학력이 높지만 취업하지 못한 청년 59명을 지역 아동센터에 학습 도우미로 배치해 아동 학력 보강을 도울 계획입니다. 청년 학습 도우미는 17일부터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월 90만 원의 보수를 받습니다. 인터넷 시대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주기 위한 관보에 개인 신상 정보가 상세히 노출돼 제2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신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간통죄로 처벌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돼 형사보상금을 받게 되면 관련 내용이 관보에 실립니다. 실명은 물론 주소와 사건 번호 등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사회적 통념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죄목이어서 당사자에게는 사회적 낙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는 휴무일을 빼고 이런 관보를 매일 발행하고 있고 2010년부터는 인터넷 전자관보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신상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이 이처럼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이제 법원에서 이제 그 결정이 나면 저희한테 관보에 게재를 하도록 그렇게 해왔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관보에 실린 검찰 공고의 경우 압수한 물품을 돌려주는 내용이지만 피고나 피의자의 실명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은 저희가 간부개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건 내역까지 소포를 할 수는 없거든요. 관련자들의 강한 반발로 당사자가 원치 않으면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 중입니다. 구글 등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개인 전화번호까지 찾아내는 요즘 관보에 실린 개인 신상 정보는 자칫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광주시가 하수도에 부담을 주는 불법 음식물 분쇄기 단속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주방용 오물 분쇄기 중 공공기관 인증 제품이 아니거나 불법으로 개조한 제품을 파는 업체들과 일반 가정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방용 오물 분쇄기는 음식물 고용물을 20% 미만 배출할 수 있는 인증 제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센인들로 구성된 예술단체 회원들이 전시회를 열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고흥구는 오는 30일까지 영남면 남포미술관에서 지역 한센인들이 직접 참여한 서양화와 서예 등 3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한다며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소록도 한센인들로 결성된 해록예술회는 지금까지 국회의원회관과 한센병 박물관 전시회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예술 활동을 펼쳐 주변에 미담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상수도 보급이 안 된 마을 8곳에 공사가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올해 지하수나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하는 광산구 삼도동 동촌마을 등 8개 마을에 15억 원을 들여 상수도 보급 공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의 상수도 보급률이 99.82%인 가운데 광주에서 수돗물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곳은 32곳, 1,285가구에 이릅니다. 국내 드라마 제작 현장의 주요 관계자들이 드라마 촬영 여건을 타진하기 위해 전남 동부 지역을 방문합니다. 전남 영상위원회에 따르면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박상주 사무국장과 동네 변호사 조드로의 김현우 PD 등 12명은 오늘부터 이틀간 광양 섬진강 매화마을과 순천만, 여수 세계 박람회장 등 전남 동부 지역을 방문합니다. 전남 영상위가 추진한 이번 초청 행사에서는 전라남도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도 마련돼 드라마 제작 현장의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학술 연구는 신문 방송학에서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술 논문을 제공하는 사이트 DBPA는 2014년부터 지난 2월까지 발표된 세월호 관련 논문 140편을 한승주 명지대 교수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신문 방송학이 23편으로 가장 많았고 종교학, 신학이 17편, 법학 15편, 심리과학 14편, 사회복지학 11편, 행정학 11편 순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승주 교수는 3년 동안 이렇게 다양한 사례를 연구한 것은 세월호 참사의 엄청난 사회적 충격을 의미한다며 특히 신문 방송학 논문이 많이 발표된 건 무분별한 세월호 참사 보도에 대한 성찰 필요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주말 동안 봄 기운 만끽하기에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점차 흐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밤부터 우리 지역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5에서 20mm의 강우가 예상되고요.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10에서 40mm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니까 오늘 퇴근길과 내일 출근길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지만 여전히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18도로 떨어지면서 꽤 서늘하겠는데요. 오늘과 내일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니까 옷차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대기 흐름은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장성과 담양, 나주, 화순 10도대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21도, 보성 17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남해 서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 해상에서 바람 강하게 불고 물결 최대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주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겠고요. 수요일까지는 꽤 서늘하다가 목요일부터 다시 기온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